안녕하세요. 템베어TV입니다. 금일은 8월 21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시장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150과 함께 이제 1% 2%대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닥 150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주다 보니 조금 코스피보다는 탄력이 좀 강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매도세를 보였고 이제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주면서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받아주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달러는 이제 1340원을 돌파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달러와 강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역시나 이제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은 상한가 종목이 13개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근데 대부분의 종목이 또 맥신 관련주죠. 일단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어쨌든 오늘도 이제 맥신과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의 희비가 좀 반대로 일어났죠. 역시나 초전도체는 이제 급락세를 보여줬고 맥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연이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맥신 관련주 코닉 오토메이션도 그렇고 이제 3일째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날은 20%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흐름이고 휴비스 같은 경우는 아예 오늘 점으로 날려버렸고요. 여기 보이시죠? 점상으로 그냥 날려버렸고 그 다음에 나인테크 그 다음에 아모센스는 그래도 장중에 좀 물량을 많이 받아주다가 오전에 강력하게 들어갔다가 이제 풀렸다가 막판에 들어갈랑 말랑 하다가 결국은 말기는 했는데 다른 놈들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긴 하죠. 그래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연속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 이제 굉장히 좀 급등락도 많이 심했고 오늘도 거의 보합권까지는 올려놨다가 막판에 좀 다 패대기를 치는 흐름인데 와 사실 이거는 거의 선수들의 영역이죠. 이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개파락에서 하한가 들어갔다가 풀리고 이제 거의 보합까지 올라온 거예요. 1시간도 안 돼서 그리고 다시 하한가로 만들어버리는 요때 산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내일까지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조금 힘든 구간이 되겠죠.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하한가를 풀고 다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덕성 얘네들도 하한가. 그러니까 초전도체랑 맥신이랑 완전히 지금 수급이 뒤틀려 있는 상황입니다. 덕성 같은 경우는 이 상한가에 산 사람들은 그 다음날 점화를 맞고 오늘도 이렇게 빠졌으면은 반에 반토막 금방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뉴스 하나에 조금 많이들 좀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투기 세력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파이팅 있게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만 봐도 오늘 9%대 역시 추세를 깨고 있지는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실 이제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이 사실 좀 변곡인 상황이죠. 사실 조그맣게만 놓고 봐도 변곡입니다. 여기서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가느냐 아니면 이탈해서 다시 100만 원 이탈하면서 요 라인을 가느냐 사실 여기서 이제 좀 갈림길이 나올 걸로는 보여지는데 지금 시간 외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딱히 돈이 들어갈 만한 데가 초전도체랑 그 맥신은 워낙 이제 종목들이 좀 가볍고 이미 상한가를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로 옮기는데 그게 지금 사실 2차전지 말고는 딱히 지금 뭐 돈이 갈 만한 흐름은 없어 보여요.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뭐 금양, 그죠? 뭐 코스모 신소재, 얘네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바닥권에서 코스모 신소재도 15만 원이 지금 단기 저점이죠. 여기 깨지면은 10만 원까지 열어두고 그 다음에 7만 5천 원까지 열어두고 이렇게 1단계, 2단계까지는 열어두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지지받을 때에서 지지받고 저항인데서 뚫고 가거나 아니면 저항을 받는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하고 다시 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오늘 코스닥과 이제 코스닥 150 요 라인을 계속 오늘 강한 흐름으로 좀 많이 이끌었고요. 그리고 또 특징주로 보자면 오늘 한동훈 그 장관 관련주가 조금 셌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오파스넷인데 이제 뭐 장중에 이제 권익위에서 이재명 대표 부패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좀 꾸준히 오르긴 했어요. 꾸준하게. 이거는 뭐 사실 지금 이제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사실 뭐 아직 이 두 분들이 뭐 이런 나온다 안 나온다 말들은 없었지만 사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테마다 보니까, 그래서 오파스넷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관심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 이제는 정치 테마 쪽도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흐름들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 세 종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뭐 영상의 고정 댓글로 저희가 이제 무료 정보방을 오픈을 해 놓을 거니까 눌러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이거 여기는 리딩하는 데가 아닙니다. 뭐 가입비를 받고 이런 데도 아니고요. 장중에 이제 실시간 정보를 드리기만 하는 거고, 코멘트도 따로 없습니다. 그런 방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종목, 나온 김에 오파스넷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스넷이죠.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고, 사실 오파스넷은 이제 요때부터 보기는 했어요. 4,000원, 6,000원 요때부터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봤는데 1년 동안 꾸준하게 잘 오르네요. 거의 2.5배 정도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런 거래량들이 이러한 그 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15,000원을 오늘 강력한 흐름으로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은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15,000원은 지켜줘야 될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15,000원.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한동훈 그 장관 관련주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4월에 총선도 있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뭐 카더라라든지 뉴스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또 끼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오파스넷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출마 안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방인가 맞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금방 회복을 했죠. 뭐 한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시장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 좀 오파스넷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큐렉소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큐렉소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를 일단은 16,000원 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22,000원 사이에서 이런 사이인데, 지금 그 수급도 그렇고요. 이러한 거래량들이 아직 나간 거래가 딱히 보이진 않아요. 거래량 자체가 이때 올렸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나간 거래가 딱히 없고,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워낙에나 좀 열등하게 좀 사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도 열심히 사고 있다. 그 와중에
기타 법인이 어쨌든 이 언제예요? 7월 25일 날 400만 주 매도한 거를 외국인들이 받아서 이 물량들을 빠지지 않고 개인들이 다 소화를 시켰어요. 예. 소화를 16,000원대에서 이제 뭐 19,000원, 2만원 사이대, 요때 19,000원과 2만원 사이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다 소화를 시키고 재차 상승 탄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큐렉소 요번에 22,000원 종가 넘기면은 네, 얘도 역사적인 신고가죠.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에서 22,000원이 굉장히 좀 강한 저항선이기는 하는데 한 번, 두 번, 요번에 세 번째 돌파 흐름이긴 하는데 돌파를 하게 되고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받는다면 아까 오파스넷하고 비슷합니다. 오파스넷도 15,000원 15,000원, 16,000원이 강력한 저항이었어요. 그죠? 이때 한번 만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도 내일 봐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큐레소 같은 경우는 거래량과 함께 좀 보시면은 22,000원 라인 딱 잡고 지지 라인은 16,000원이에요. 16,000원 이탈하면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중장기적인 그 호흡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파두입니다. 파두. 사실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술적으로나 뭐로나 딱히 말씀드릴 거는 크게 없는 종목이긴 해요. 이게 사실 31,000원에 공모를 해서 사실 첫째 날은 좀 많이 실망을 한 경험이 있죠. 4일, 5일 동안은 경쟁률도 굉장히 안쪽에 나왔고요. 시장에서 이제 조 단위로 상장하는 게 이제 오랜만이어서 조금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8월 14일인가요? 14일 날 이제 대량 거래와 함께 상한가로 만들어주고 요 지금 상한가를 장중에는 이탈했지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어요.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고가 놀이를 하고 있고 여기서 추세 타고 5일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지받으면 정고점 넘겨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공모가가 31,000원이기 때문에 기대값은 더 높습니다. 지금 42,000원 물론 한 30-40% 한 40%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다른 종목들 시초가 대비 뭐 한 100 몇십 프로, 200% 가까이 오르는 거 보면은 40%는 크게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이게 또 시총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도 않고 수급이 아직까지는 딱히 붙지는 않았어요. 아직 외국인들이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 오늘 최소치로 팔긴 했지만 물량 소화를 조금 더 가져줘야 된다. 그 와중에 투시는 조금씩 매수하고 있고 개인들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좀 역전이 돼야 돼요. 개인에서 이제 기관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지만 추세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이 상한가 고가 놀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도까지 세 번째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시간 외에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시간 외에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뭐 악재 갑자기 뭐 유상증자가 떠서 뭐 마이너스 10% 하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크게 신경을 쓰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 있는 모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8월 21일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하셨고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